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의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한 버스터 기가와 타이달 샤크를 합체해서 우선 렉스카이저 D6를 재현해봤습니다. D6의 형태에서는 일전에 리뷰했던 썬더티라와 버닝케라 각각 양팔을 담당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면 D6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스톰테라가 합체하면은 렉스카이저 D7이 되는 구조입니다. 렉스카이저 D7 역시 버닝케라와 썬더티라를 이용해서 합체하면은 그 상태가 D7이 되는 형태입니다. 우선 렉스카이저 D6의 형태를 보게 되면 확실히 밸런스가 정말 좋은 상태. 자, 이렇게 멋있는 양팔이 바뀌면서 좀 더 색상의 균형이 맞게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스톰테라까지 결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스톰테라는 지난번에 리뷰했을 때처럼 몸을 분리해서 날개 형태를 취합니다. 우선 변형 방법은 지난번 헤드 모드에서 또 동일한 형태로 취해서 자,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슴 형태, 고관절을 반대로 돌려주는 기믹. 자, 이렇게 되면은 날개 형태 완료. 반대쪽도 역시 순서가 헷갈리면은 이렇게 가슴 앞부분부터 펼친 후에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좀 더 쉽게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 날개도 이 부분이 빠졌네요. 각 양팔은 반대쪽 부분을 향하게 해서 조인트를 만들어준 후에 날개 뒤쪽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로 짠! 작은 날개가 바깥을 향하게. 스톰테라에서 유의할 점은 이 고관절이 위쪽을 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처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정이 잘 됩니다. 다음은 결합된 팔을 분리. 자, 스톰테라 이쪽 조인트는 뒤쪽에, 그리고 슬라이드 하면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그 후에 튀어나와 있는 조인트에 다시 어깨를 결합을 시켜주면 짠! 양쪽 어깨를 비교해보면 상반신이 상당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대편도 역시 동일하게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자, 이렇게 어깨가 확장된 형태가 바로 렉스카이저 D7. 일단 스톰테라의 무장은 조인트를 반대편 다리 쪽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확실히 이 상태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확실히 버스터 기가와 타이달 샤크의 무장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기회가 되면 추가로 또 구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썬더티라와 버닝케라가 빠졌는데도 확실히 이 상태도 마음에 듭니다. 적절히 색상 밸런스도 맞고, 그리고 두 개의 무장, 그리고 자, 이렇게 스톰테라까지 합체한 형태. 야, 확실히 색깔도 차분해지면서 자, 양쪽 다리까지 결합한 형태. 야, 정말 멋있네요. 자, 그럼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건 썬더티라와 버닝케라. 먼저 썬더티라와 버닝케라를 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두 친구들은 각각 팔을 만들어줍니다. 버닝케라는 기존의 방식에서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앞부분의 코 부분은 이렇게 열려있는 형태,
그리고 위쪽에 꽂았던 파일 벙커 무장은 위쪽으로 다시 결합을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타이달 샤크, 버스터 기가, 렉스카이저의 블레이드와 스톰테라의 무장까지 분리, 썬더티라, 합체, 버닝케라도 합체. 이 상태가 렉스카이저 D7 썬더티라와 버닝케라의 합체, 그리고 버스터 기가와 타이달 샤크를 변형을 시킵니다. 우선 버스터 기가 앞쪽에 무장을 제거. 버스터 기가는 헤드 모드에서 머리를 위쪽으로 올린 형태로 준비. 타이달 샤크에서 런처와 지느러미를 분리. 분리된 지느러미를 타이달 샤크의 조인트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 후에 이쪽에 슬라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렉스카이저의 블레이드를 이쪽에 보이는 조인트 구멍, 이 부분을 살짝 벌려준 후에 렉스카이저의 블레이드를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런 형태. 타이달 샤크 우선 렉스카이저 버스터 기가처럼 이렇게 돌려준 후에 턱 부분을 위쪽으로, 그리고 해당 조인트를 원래는 이렇게 접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을 시켜줍니다. 팔 부분, 접혀 있던 팔을 오픈,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준 후에 조인트 구멍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그리고 다시 닫아줍니다. 지느러미 파츠 살짝, 그리고 접혀 있던 얼굴을 조인트 구멍에 맞춰서 오픈. 반대쪽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 이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을 시켜줍니다. 짠. 그리고 런처를 위쪽 부분에 슬라이드해서 고정. 타이달 샤크 머리 위쪽에 보이는 이쪽 조인트 부분과 버스터 기가의 코 쪽, 그리고 얼굴 쪽 조인트를 각각 결합을 시켜줍니다. 우선 코 쪽 이렇게 먼저 결합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위치가 맞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짠. 오. 그리고 타이달 샤크 조인트 부분에 렉스카이저 블레이드의 앞쪽을 결합. 양 팔 부분 조인트, 팔을 위쪽으로 살짝 조인트를 이동을 시켜주면서 위쪽 조인트와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어깨축을 일직선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결합. 오. 이야, 상당히 거대한 무장이 완성되네요. 이 부분을 회전을 시켜줘야 되네요.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해서 짠. 이 상태에서 스톰테라의 무장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버스터 기가의 무장에서 크라운을 분리. 버스터 기가의 무장은 이렇게 프런트 스커트가 됩니다. 안쪽에 있던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준 후에 살짝 벌려준 다음 양쪽에 보이는 조인트에 딱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면 이렇게 프런트 스커트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크라운. 크라운은 경첩이 하나 있습니다. 렉스카이저에 접혀있는 블레이드 안테나를 위쪽으로 세워준 후에 버스터 기가의 크라운을 위쪽에 결합을 하면서 뒤쪽 위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버닝케라의 조인트 부분에 결합을 시켜주면 짠! 드디어 등장한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D9. 최종 합체답게 정말 거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서 HG 퍼스트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상체 크기만한 저스티스 타이탄 때보단 약간 작지만 볼륨감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모든 메카들이 합체하면서 남는 파츠 없이 다 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8대의 메카가 모두 합체한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 와. 하체 쪽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렉스카이저 D5 때와 동일한 합체와
버스터기가 타이달 샤크 그리고 렉스카이저의 블레이드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의 무장. 무장의 이름은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라고 하네요. 와, 두 개의 메카와 그리고 렉스카이저의 블레이드가 결합돼서 엄청난 크기의 무장이 됐습니다. 오, 야. 합체 무기 모드인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의 크기는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보다는 머리 쪽보다는 살짝 높고요. 그리고 날개 쪽에 있는 외장보다는 살짝 낮은 크기로 보여집니다. 짠. 오. 그럼 본체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체를 살펴보게 되면 스톰테라가 양 어깨에 결합이 되면서 양쪽 팔이 더 넓어지는 형태. 버닝케라 부분은 기존의 스파이크 무장을 다시 어깨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앞부분이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인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등 뒤쪽을 보게 되면은 스톰테라가 이렇게 멋진 날개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상체 부분이 집중된 상태라 고관절이 약간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의 얼굴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더 멋있게 확장된 크라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슴 부분 장식도 스톰테라가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좀 더 넓은 형태의 골드톤의 장식을 더 보여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크라운 형식의 합체 방법도 좋지만 헬멧 자체가 바뀌는 형태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렉스카이저 헤드 조형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가 어땠을까? 이 상태가 좀 더 박력이 있죠? 하하. 그리고 다른 유튜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이 프론트 스커트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형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관절 쪽 스커트를 분리를 하니까 좀 더 가동성이 살아나네요. 오호. 이쪽은 기존의 렉스카이저 합체와 동일한 구조라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확실히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이 되면서 상체 쪽에 이제 무게감이 많이 들어서 고관절 쪽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장으로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형태로 전시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이번에 추가된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좀 나눠서 잡아줘야 하는 형식으로 장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은 이 형태도 멋있지만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팔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장식을 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떤 포즈를 잡아도 정말 멋있게 포징이 되네요. 아하. 야, 정말 역대급으로 나온 국산 왕구의 정말 멋있는 친구죠. 하하. 최근 들어서 이 정도의 만족도를 가진 메카가 없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정말 최고의 로봇인 것 같네요. 특히 합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작인 저스티스 타이탄과의 팔 교환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여러 형태의 팔을 교환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까지. 렉스카이저 D7과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까지 정말 최고의 메카. 상태에서도 팔 관절 전혀 부담 없이 돌아갑니다. 날개가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은 드네요.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의 무장도 이렇게 조인트 가동이 있어서 나름 포징을 많이 취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무게인지라 조심해서 다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레이트 렉스카이저에 이렇게 멋있게 포징을 취해주면 나름 잘 버티네요. 물론 손을 잡고 있죠. 자, 물론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에서도 이렇게 손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터 기가가 남게 되죠.
썬더티라를 시작해서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까지 개별 로봇도 정말 멋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합체의 모습. 와, 정말 미개봉 소장으로도 하나쯤 더 소장하고 싶을 정도의 퀄리티의 메카입니다.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의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친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로바!